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크레스티드 게코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뚝딱이처럼 서 있는 거예요? 경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알 이야기를 예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알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크레팍스의 기술력을 제가 제 입으로 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알을 보면 그 브리더의 실력이 보인다고. 이 알이 얼마나 건강한 알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브리더의 어떤 이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크레팍스의 알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신 거죠? 혹시 죄송한데 네. 이 검정 쓰레기 봉투 검정 쓰레기 봉투 장갑을 끼고 제가 알을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준비됐나요? 네. 알 찍을 수 있나요, 잘? 네.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알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건강한 알이라고, 그거 맞아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자, 알, 딱 보셔. 이게 이제 도자기 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이게 배곡같이 하얀 이런 알들이 나오죠. 예. 딱 봐도 알이 너무 예뻐. 예. 이렇게 예쁜 알들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런 알들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좋은 브리더들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 알이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뭐 눈꼬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브리더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알들이 다 그래요. 예, 여기 뭐 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알이 자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보여드리면 아니에요, 인큐베이터 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이 하얗고 표면이 만져봤을 때 매끈매끈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건강한 알이고. 근데 이제 알이 건강하지 나오지가 않고 눈꼬달 같은 것만 나오니까, 눈꼬달만 나오는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칼슘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반쪽짜리 답변이다. 칼슘을 잘 먹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알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쁘고 건강한 알이 나오는 거는 이 약간 이 종합 예술이다. 이게 크레에 있어가지고 여기 인큐베이팅 실이니까 안에 있기가 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일단 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칼슘 덩어리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뭐 눈에 보이는 게 뭐 알껍질밖에 없으니까, 뭐 안에 까가지고 뭐 안에 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깨봐야 아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뭐 크레 알을 뭐 깨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알은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알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 한 마리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종합적인 거라고. 예. 단순히 칼슘만 잘 준다고 해서 알이 잘 나왔으면 그건 뭐 크레스티드 게코 뭐 거의 골렘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칼슘 덩어리처럼.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칼슘의 어떤 기본적인 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칼슘을 먹은 게 이게 배설물로 다 배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칼슘이 몸에 흡수가 되려면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뭐 수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칼슘을 흡수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칼슘 그 하나만으로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칼슘만 잘 먹인다고 해가지고 바뀔 것은 하나도 없고,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는 내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 껍질이 있고, 이게 알이라고 했을 때 알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난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안에 이제 뭐 흰자 노른자 같은 게 들어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지방과 단백질이라는 거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이 이외에 있는 것들은 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칼슘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먹이를 주는 것이 좋고, 꾸준히 먹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또 이제 껍질로만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알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알에서는 작은 크레밖에 안 태어나요.
그 작은 크레들은 거의 99.99% 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을 봤을 때 보통 알 하나에 한 2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2g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날 수 있어요. 뭐 1.8g에서 뭐 2점 큰 알 같은 경우 2.5g까지도 되는데 이 알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이 딱 나왔는데 알 사이즈 보고 알이 너무 작다. 크레팍스에서 부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부화율도 좋지도 않고. 예. 그래서 알 크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알이 크게 나오게 하려면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이 다양한 성분들을 잘 먹는 방법은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이제 이 알 껍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알 껍질은 알 내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대사에 따른 노폐물들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 알 껍질을 통해 가지고 이 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이 막혀 가지고 알 안에서 뭐 폐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알도 숨을 쉬고 알에서 뭔가 이제 이 노폐물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눈꽃 알을 굳이 부화를 시켜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부화를 안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난각인데 알 껍질인데 그 알 껍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알 안에서 과연 건강한 크레가 태어날 것인가? 노폐물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알 껍질이 제대로 안 됐고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알 안에 쌓이면서 뭐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눈꽃 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부화했을 때 부화를 하면은 크레가 완전 드라이한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축축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 냄새가 달라요. 예, 눈꽃 알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 냄새가 다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그 이 가스 배출 같은 게 잘 안 되면서 뭔가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크레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정말 확인하셔야 될 게 이 크레가 눈꽃 알에서 태어난 건지 도자기 알에서 태어난 건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물론 그걸 뭐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은 없죠. 저희 크레팍스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브리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유지하는 브리더라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서 이제 브리더의 어떤 능력 같은 게 제가 봐서는 질문 있으신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알 크림 같은 노란색이 나오는 그건 뭔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알에서 크레스티드 게코가 부화를 하면은 크레 플러스 굉장히 투명하고 뭔가 투명한 액체를 크레스티드 게코가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데 건강하지 않은 알에서 크레가 태어날 때는 이 카스타드 색깔 같은 누런 걸 뒤집어 쓰고 태어납니다. 예.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가스 배출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알 자체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알 안에 있는 생명체의 대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안에서는 그 난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와야 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황을 굉장히 좀 덜 섭취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게 다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일 거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거잖아요. 부화하기 전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다 섭취하고 나와야 건강한 베이비가 태어날 건데 난황을 달고 태어난 베이비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숙아라고 봐도 뭐 좋고 그리고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막 태어났다라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 올려주시는데 그 노란색 커스터드 같은 그거를 그대로 몸 안에 막 끼얹은 상태에서 부화하는 거를 막 자랑이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와 그거는 진짜 내 크레가 건강하게 부화하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건강한 알 같은 경우에 진짜 투명한 액체만을 끼고 밖으로 나오지 뭐 여튼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눈꽃알을 언제 찢어줘야 되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꽃 알을 언제 찢어줘야 돼?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솔직히 제가 봐서는 눈꽃 알은 그냥 처음 받았을 때 부화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예,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알을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두는 것 자체가 다른 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굳이 눈꼬다를 부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꼬달은 다른 알들에 비해서 대사가 훨씬 더 느리고 발생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온도에서 부화하는 일수가 약 70,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레스티드 게코의 알, 모든 파충류의 알은 온도에 따라서 부화 일수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5도에서 부화를 시키면 보통 이제 60에서 65일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눈꽃알이었다면 한 75일 정도 이 평균 부화 일수에서 플러스 2주 정도까지는 최대한 봐야 되지 않나. 예. 다른 건강한 알이 60일 만에 태어났다고 해서 옆에 있는 눈꼬다를 찢으면 와, 여러분들 진짜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알을 찢어가지고 강제로 파각을 해가지고 깨어나게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그거는 진짜 아니 왜 안에 있는 크가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밖으로 못 나오냐고. 왜 밖으로 못 나오냐고. 왜 그걸 사람이 찢어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찢어줘야지만 나온다는 것 자체는 걔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크레스티드 게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찢는 거야. 저희 크랩박스에서는 1년에 수천 마리를 브리딩 하지만 정말 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찍을 때 열어가지고 크레가 한 마리 딱 튀어나온 거 그게 또 유튜브 조회수 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선 절대 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건강한 알이 태어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알을 찢어줘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을 관련해가지고 좀 주의하셨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검란을 제발 그냥 검란은 처음에 한 번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란은 한 번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검란이 뭐냐? 휴대폰 라이트 켜가지고 거기 위에 알을 이렇게 딱 올리면 안에 이게 핏줄 같은 게 보이면 핏줄이 있으면 유정란, 핏줄이 없으면 무정란이잖아요. 근데 내 알이 잘 살아있는지 궁금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알을 꺼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알 죽어요. 알이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 세팅을 정석대로 정상적으로 해주고 나서 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걸 계속 꺼내가지고 확인하면 환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죽겠죠. 그리고 알 뭔가요? 안에 유동성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흔들면은 그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 검란도 잘 하시면 안 되고 영상이 지금 얼마나 됐죠? 11분 됐어요. 영상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데 영상 2편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맞이하고 다음 편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서 되게 왜 이렇게 건조하죠? 이게 이 펄라이트가 왜 이렇게 건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알을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제가 전 세계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가장 많이 부화시켜 본 사람일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짜 알 부화율을 높일 수 있는 부화 방법에 대해서 쉽게 해칭할 수 있는 물 조절하고 뭐 습도 조절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랩박스였습니다.